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융합 네 번째 지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사고 실험은 가상의 각본을 설정한 다음 그것에서 어떤 주장을 끌어내는 활동을 말한다. 자, 처음부터 개념어 등장하고 있군요. 네, 사고 실험. 자, 뭔가 봤더니 가상의 각본을 설정해. 그죠? 실제가 아니라 가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장을 끌어내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실제 아니고 가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니고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정해보면 어떨까와 같은 발언을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사고 실험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다른 작업 아니고요. 가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일종의 사고 실험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 이러면 어떨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사고 실험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사고 실험을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하는 실험처럼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여러 변수를 이리저리 바꾸어 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면밀히 검토해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두 번째 문장 이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군요. 자, 어떻게 되나 봤더니 마치 뭐처럼 과학자들이 하는 실제 실험처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가상이 맞고요. 그리고 여러 변수를 이리저리 바꾸어 볼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면밀히 검토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죠? 자, 사고 실험은 순전히 생각만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자, 그러니까 선지에서 무슨 실제로 해봤다 이런 것은 다 사고 실험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뭐라고요? 순전히 생각만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상의 각본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허용한다. 자,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논리적으로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허용한다. 가능성은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의미,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조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 실제는 아니더라도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다면 뭐라고? 법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여기 니은이죠. 자, 그리고 법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또 이번에는 뭐예요? 법칙은 안 돼. 법칙은 안 되는데 자, 상상하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 자, 그러면 논리적 모순이 없으면 자, 역시 이건 뭐다? 디귿에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자,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을 상상할 때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순전히 생각만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가상의 상황을 상상할 때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다음 문단 볼까요? 사고 실험은 철학이나 과학에서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널리 쓰인다.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느냐? 바로 철학하고요. 과학에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이의 자유 낙하 실험도 피사의 사탑에서 실제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사고 실험이다. 자, 그래서 예시가 나왔죠. 그죠? 자, 누가? 갈릴레이가 한 자유 낙하 실험. 그죠? 자, 요것도 역시 사고 실험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갈릴레이는 물체의 낙하 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론하고 그 다음에 누구? 바로 갈릴레이는 서로 반대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서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비문학에서 독서에서 이 대조, 다른 점들, 차이점들 이런 거 항상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출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더 보겠습니다. 자,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끈으로 묶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온다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서는 모순된 경우가 나온다. 자,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닐걸?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냥 모순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뭐가 모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춤으로 자, 뭐라고요?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춘대요. 자, 이것도 좀 잘 와닿지 않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걸로 일단 접수를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물체 하고 무거운 거를 묶어서 떨어뜨릴 때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춘대요. 자,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잘 와닿지 않죠? 자, 어쨌든 근데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의 물체들보다 중간 속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네, 자, 그렇대요. 하나로 묶이면 가벼운 거랑 무거운 거랑 묶이면 얘네들은 묶이기 전에 물체들의 어떤 속도? 중간 속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에 물체들보다 무거움으로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말 그대로 상상, 그죠? 상상으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갈릴레이는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대요. 네, 자, 그래서 뭐라고? 속도는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자, 이게 바로 사고 실험의 하나의 예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자, 사고 실험은 실제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일이 많기에 쓸모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어. 무쓸모야. 그죠? 자, 그리고 이 비판도 역시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도 하나의 일종의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라고 비판을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의 상황이 실제로 성립할 수 없거나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면 합당한 근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 이유가 나왔어요. 그죠? 자, 실제로 성립할 수가 없거나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면 합당한 근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자, 실제 안 돼. 자연 법칙에도 안 돼. 그러면 합당한 근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나 사고 실험에서 가상의 상황은 꼭 어떤 이론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 실험과 가상의 상황이라는 것이 꼭 뭐 어떤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어떤 이론에서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도 있고, 네, 자, 어떤 거 한다고? 이론에서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어 특정 이론을 드러내거나 모호했던 생각을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렇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잘 체크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고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서 잘 알려진 사고 실험으로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 있다. 자, 이번에는 어디서? 철학에서죠. 그렇죠? 자, 과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자, 철학에서 잘 알려진 사고 실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 있다 이겁니다. 자, 요 문단에서는 이제 이게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군요. 자,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는다. 자, 그렇대요. 자, 우리 지식이 있는데 지식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네, 지식이 진짜 지식이지 뭐 그게 정당화되지 않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는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회의론이 타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 회의론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봤더니 일단은 뭐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대요. 자, 근데 얘네가 우리가 뭘 믿을 때마다 우리를 막 현혹해, 속여. 그래가지고 지식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 회의론이라고 하는 거래요. 자, 근데 이 누구야? 데카르트는 이 회의론이 있을 수 있다,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거죠. 자, 만약 전지전능한 악마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은 회의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문장이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자, 이런 어려운 문장은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if 전지전능한 악마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애는 없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은 회의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어야지 회의론이 성립이 되는 거라면, 이게 없다, 이런 전지전능한 악마가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회의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악마 사고 실험은 회의론이 타당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 뭘 했죠? 그죠? 아까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그죠? 우리 사고 실험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랄지, 또 특정 이론을 드러내거나 모호했던 생각을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의 일환이 바로 이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걸 따져봤을 때 회의론이 타당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현대에 들어 컴퓨터에 의해 가상현실이 점점 가능해짐에 따라 전지전능한 악마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위에 있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단이 바로 이 문단이 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별로 이렇게 써먹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요. 지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네. 근데 어쨌든 이 지문에서는 이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시까지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에서의 유명한 사고 실험의 하나는 양자역학에 관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이죠. 방금 전의 문단에서는 철학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과학이 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 이렇게 어려운 말도 막 나오고 있군요, 그죠? 그리고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일단 네모칸 칠게요. 슈레딩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한 실험이 뭐냐? 고양이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예, 역시 사고 실험이네요. 자, 고양이 한 마리를 쇠 상자 속에 갇혀 있으며, 이 상자 안에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독가스와 방사성 원자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 유리병 위에는 망치가 놓여 있어서 원자가 방사능을 방출하는 순간 유리병을 내리쳐서 치명적인 독가스가 발생하여 고양이가 죽도록 만들었다. 자, 실험을 시작할 때 1시간 안에 원자가 붕괴할 확률이 2분의 1이 되도록 조절한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1시간 안에 원자가 붕괴할 확률이 절반이 된다고 하고요. 자, 이 고양이 사고 실험에서 고전 물리에 따르면 핵의 붕괴가 1시간 안에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생과 사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고전 물리에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핵의 붕괴가 1시간 안에 일어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생과 사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된대요. 자, 그러나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면, 자, 그렇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고양이의 생과 사의 두 상태는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파동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요? 양자역학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고양이의 생과 사 상태는 파동성이라는 것을 갖기 때문에 파동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고, 자, 이러한 두 상태가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냥 만화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그런 거 일단은 다 필요 없고요.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적혀져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만 잘 챙기시면 그러면 이제 내신이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수능에 연계가 되든 다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 보는 얘기라고 해서 지레 거울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에 제시된 내용만 다 건져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양자 역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생과 사 두 상태는 뭐가 있다? 파동성이라는 게 있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동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파동성이니까 뭐 파동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잘은 모르겠지만요. 자, 이러한 두 상태가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대. 그렇대요. 네. 자, 생과 사 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역학적 관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쇠의 상자를 여는 순간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붕괴되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떻게 된다고? 쇠의 상자를 오픈하는 순간, 그죠? 자, 여는 순간에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가 붕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게 망가지게 되고, 자, 그래서 생과 사 둘 중에 한 상태로만 결정이 되게 된다 이겁니다.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의 목적은 양자역학적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 사고 실험의 목적보다 바로 양자역학적 해석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자, 죽었으며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자, 그럼 어때요? 죽은 거하고 살아있는 거는 서로 정반대죠. 그래서 동시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 된다?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모순. 네. 자, 옆에서 쓸게요.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존재는 안 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야, 이거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어떤가요? 바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랄지 특정 이론을 드러내거나 모호했던 생각을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 이런 것에 해당하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인슈타인 또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슈랭딩거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자, 하지만 슈랭딩거의 의도와는 달리 고양이 사고 실험은 양자역학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는 실험이 되어버렸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비판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양자역학을 잘 설명하는 실험이 되어버렸고요. 자, 후에 과학자들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양자역학의 역학적 중첩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또 나오는데, 자, 아까 얘기했었던 바로 요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엄연히 입증되는 양자역학의 과학적 사실이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리한테 낯설게 여겨지는 이유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보어는 양자역학적 현상이 비록 고전역학의 관점에서는 반직관적이다. 고전역학 관점에서는 어떻다? 반직관적이긴 하지만, 자, 하지만 이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상에 의한 것이니까요. 상상에 의한 것이니까 당연히 인식의 틀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좀 다소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왜 그런가 하니, 자, 이렇게 양자역학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도 지금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항상 우리는 여기 써 있는 대로만 보면 되고요. 정보의 무엇이 중요하다? 정보의 정리가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문 분석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